개의 주사위를 6번 던졌을 때, 자, 얘는 반복수와 몇 페이지더라? 92페이지, 27번, 2번입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6번 던졌을 때 3의 배수가 나오는 횟수 그랬어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3의 배수라는 건 뭐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6번 던졌으니까 1, 2, 3, 6, 6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2, 4, 6, 6, 6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이렇게 많은 이 각각의 사건들이 다 얘는 어디에 대응될 거예요? 3의 배수가 3번 나왔으니까 3이라는 수에 이제 대응이 되겠죠? 배수는 0번 나올 수도 있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나올 수도 있겠죠. 그쵸? 얘는 지금 6번을 넣었으니까 뭐가 더 있어야 되겠구나. 1을 한 번 더 써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얘를 1 한 번 더 써줄게. 그치? 첫 번째는 2, 두 번째는 1, 세 번째는 4 뭐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지금 3의 배수가 몇 번 나왔어? 3번 나왔네. 그치? 얘 어디로 대응돼? 얘도 여기로 대응돼. 이런 식으로 각각의 결과물들을 이렇게 하나의 실수에 대응시키는 이 관계를 우리는 함수 누구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함수를 특별히 확률 변수라고 부른다. 왜냐면 얘네들이 다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확률 변수의 분포표에서는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응관계는 기본적으로 함수지만 그러니까 얘의 정체는 함수지만 이름은 확률 변수라고 부른다고 했어. 그렇지? 이런 관계가 있을 때 확률 변수는 이제 한번 이해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바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러면 확률 변수로 가능한 게 누가 있어요? 확률 변수로 가능한 거 한 개의 주사위를 6번 던지잖아요. 그럼 0번 3의 변수가 1번 2번 나올 수도 있고 몇 번 나올 수도 있어? 6번 나올 수도 있죠. 자, 근데 얘가 원하는 게 뭐냐면 일단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해달래. 자, 확률 질량 함수는 대응 관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도 함수지만 함수식을 쓸 수 있으면 그것도 함수라고 했죠.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fx는 2x-1일 때 x값이 1, 2, 3이다 라고 하면 y값, fx값이 1, 3, 5가 나오는데 이렇게 대응되는 관계만 보여줘도 그것도 함수지만 이렇게 식을 보여줘도 함수라고 했죠. 식을 쓸 수 있으면 써봐라. 자, 그런데 확률 질량 함수 독립시행이기 때문에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확률 질량 함수 fx는 여기서는 아무래도 확률 질량 함수니까 확률 변수 x가 스몰 x일 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n번의 시행에서인데 여기서는 6번의 시행이잖아요. 그죠? 6번의 시행에서 x번 뭐가 나와야 되냐면 3의 배수는이 나와야 돼요. 근데 3의 배수가 몇 개 있냐면 3하고 6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럼 6개의 그 숫자 중에서 2가지의 숫자가 일어날 경우의 수잖아요. 한 번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한 번 시행했을 때마다 3의 배수의 눈이 나올 확률이 3분의 1인 겁니다. 한 번 시행했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3분의 1입니다. 그러면 3분의 1은 x번 일어나야 되고요. 3분의 2는 6-x번 일어나야 되겠죠? 이게 확률 질량 함수고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문제 x가 2일 때는 스몰 x에다 뭘 넣으면 돼요? 2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여줘도 확률 질량 함수지만 식을 쓸 수 있다면 써주는 게 좋겠죠. 특별히 이항 분포는 독립시행의 확률이기 때문에 확률을 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확률 변수는 정체는 함수이나 얘네들이 변수가 될 수 있어서 이름을 확률 변수라고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확률 변수의 분포표를 표시하면 이 대응관계 자체가 함수라고 할 수 있지만 함수식을 쓸 수 있으면 그것도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할 수 있다. 대응 관계만 보여줘도 혹은 식을 보여줘도 확률 질량 함수다. 자, 근데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도 질문 있었나요? 제가 개념까지 다 같이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독립시행일 때 이 n번의 시행이 모두 독립시행에서의 확률일 때는 특별히 이러한 확률 분포를 이항 분포라 하고 얘는 이항 분포 n, p를 따른다라고 주로 얘기해주기로 했고 np를 써주는 이유는 뭐겠어요? 얘를 가지고 우리가 평균, 분선, 표준 편차를 다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항 분포 n, p를 따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확률 변수 x가.
말에 조금 익숙해지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질문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 거기로 가자. 연속 확률 변수로 가자. 자, 연속 확률 변수는 뭐냐면 확률 변수 x가 아까처럼 이렇게 0, 1, 1 딱딱 떨어지는 함수값을 가지면 이상 확률 변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확률 변수가 0, 1, 2가 아니라 0부터 1, 1부터 2 이런 연속적인 값을 가질 때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35번 보겠습니다. 확률 변수가 연속 확률 변수가 되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1번, 어느 학교 학생들의 하루 휴대폰 사용 시간. 여러분 1시간, 2시간 다 끊겨요. 1시간 30분, 1시간 31분 뭐 이렇게 들어가니까 사실은 1시간부터 1시간 30분이 내들까지 뭐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그래서 1번은 연속 확률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확률 변수의 함수값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확률 변수의 함수값 이 여기 대응됐을 때 나오는 이 함수값이 떨어지는 값이 아니라 1부터 2 이런 거 요런 게 연속 확률 변수야. 똑똑 떨어지면 이상 확률 변수. 그러면 2번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질 때 뒷면이 나오는 횟수 0, 1, 2 딱딱 떨어지죠. 끊어지죠. 그럼 얘는 뭐예요? 연속 확률 변수 아니에요. 뭐라고 부른다고? 그렇죠. 이상 확률 변수라고 하죠. 3번 15분 간격으로 출발하는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 그러면 뭐 8시부터 8시 15분, 8시 15분부터 8시 30분 이렇게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연속 확률 변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빨간 구슬 5개, 흰 구슬 3개가 들어가 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구슬을 3개 꺼낼 때 빨간 구슬의 개수 0개, 1개, 2개, 3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상 확률 변수가 되는 거죠. 다시. 자, 그때 그 이상 확률, 연속 확률 변수가 가지는 확률 그 관련된 식 있잖아요. 대입하면 나오는 그 식. 우리가 이상 확률 변수에서 방금도 얘기했지만 독립시행에서는 뭐 이런 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각각의 확률 변수에 따라서 대입했을 때 이제 확률값이 나올 수 있게 하는 저런 확률 질량 함수가 이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이름이 바뀌어요. 뭘로 바뀌느냐? 거기 한번 보세요. 확률 밀도 함수로 바뀌어요. 이름이 바뀝니다. 자, 그러면 그랬을 때 확률 밀도 함수가 연속적인 값을 가지니까 얘들아 이상 확률 변수는 확률 질량 함수는 x가 0일 때 뭐 3분의 1 이런 거 그쵸? x가 1일 때 3분의 2 뭐 x가 2일 때 3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연속 확률 변수는 얘 자체가 연속적인 값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예를 들어 이게 1시간부터 2시간까지다. 그럼 그때의 확률은 어떻게 구해줘야 돼? 얘는 이렇게 선으로 그려지지만 얘는 1부터 2까지니까 여기서부터 모든 선이 다 확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면적이 우리가 원하는 1부터 2까지의 확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 이런 경우에는 1부터 2까지의 확률은 얘의 확률과 얘의 확률을 더하는 거지만 얘는 이 변수 자체가 연속적이라 그에 해당하는 모든 확률을 더 더해줘야 돼서 결국에는 이 면적의 넓이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1부터 2까지의 확률이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연속 확률 변수에서 그 연속 확률 변수가 모든 실수의 값을 가지고 이 함수 fx가 이제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그 식을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fx 값 얘는 누구예요? 확률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0 이상이어야 되겠죠. 대입하면 확률이 나오게 하는 게 확률 밀도 함수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0 이상이어야죠. 함수값이 확률값이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우리가 전체 영역의 넓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라고 한다면 그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의 넓이는 뭐가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작이 알파야. 끝이 베타야. 확률 밀도 함수의 시작과 끝이 알파랑 베타야. 그럼 그 안에 있는 모든 영역의 넓이를 다 더하면 전체 사건의 확률이잖아요. 얼마 나와야 돼? 1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듯이 어떤 A부터 B까지에 해당하는 그 범위의 확률을 물어본다. 그러면 예를 들어 확률 변수 x가 A일 때부터 B일 때까지의 확률을 물어본다.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된다? 넓이. 이 넓이가 뭐가 된다? 확률이 된다. 그런 걸 만족해야 뭐가 된다는 거야?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죠? 어떤 값을 대입했을 때 확률이 나오게 해줄 수 있는 확률 밀도 함수가 되려면 모든 함수값이 다 0 이상이어야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사건의 확률을 구했을 땐 1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속적인 범위의 확률을 구할 때는 넓이를 구해야 되고요. 이걸 다 만족해주면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수 있다입니다. 그런데 연속 확률 변수 자체가요, 여러분. 딱 떨어지는 값을 가지는 게 아니라 A부터 B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오른쪽 조그마한 글씨 보세요. 연속 확률 변수 x가 특정한 값을 가질 확률은 0이다. 왜? 연속적인 애들이기 때문에 특정한 값, 예를 들어서 x가 1일 때 확률 이런 걸 가질 확률 자체가 0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밑에 보시면 확률 변수 x가 a 이상 b 이하일 때의 확률이나 a 초과 b 이하일 때의 확률이나 이런 건 다 같다고 보는 거다. 이런 얘기죠. 어차피 특정한 값을 가질 때의 확률은 구할 수 없으니 양쪽에서 규모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확률 밀도 함수의 넓이를 구하는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죠? 그것만 기억하시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36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산 확률 변수는 그래프가 끊어져 있지만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는 그래프가 이어져 있다. 이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저건 제가 그냥 아무렇게나 그려본 거고요. 거기 보니까 확률 밀도 함수가 1차 함수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확률 밀도 함수의 확률 변수의 처음이 어딥니까? 여기 보세요. 확률 밀도 함수의 확률 변수의 처음이 어디예요? 0이에요. 끝이 어디예요? 2예요. 여기를 벗어나는 확률은 없습니다. x값의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얼마 나와야 된다는 거야? 1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 전체의 사건의 확률이 1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얘는 y절편이 1, x절편이 2 이렇게 생겼어. 넓이가 1 맞네요. 자, 이랬을 때 확률인데요. 언제 확률이냐면 0부터 1까지 확률. 어떻게 구해라? 넓이를 구해라. 그러면 여기는 이제 1이 될 거고요. 이때의 y좌표가 얼마? 2분의 1입니다. 넣어보면 되죠. 그러면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면 되겠죠? 아니면 어떻게 해도 돼요? 전체 삼각형에서 이 삼각형 빼도 되죠. 어쨌든 확률 밀도 함수에서의 확률 값은 넓이다. 왜?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지 않으니까 넓이를 구해야지. 이런 얘기예요. 37번 보겠습니다. 기본 문제죠.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fx가 kx고요. 0부터 4까지일 때 k는 어떻게 구하느냐? 확률 밀도 함수가 0부터 kx니까 0,0을 지나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그래프 아닙니까? 그죠? 0부터 4까지라고 했어. 그리고 얘들아, 그래프를 그릴 때 이 확률의 넓이가 양수가 되도록 이제 그려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거죠. 자, 4,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야? 4k 아니야? x 대신에 4 대입하면, 그쵸? 요거 곱하기 요거 나누기가 얼마 나와야 돼? 1이 나와야지. 그래서 k가 얼마야? 8분의 1을 요렇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fx는 8분의 1x로 봅니다. 두 번째로 원하는 게 뭐냐면 1부터 3까지 넓이. 또 어떻게 구해요?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 뭐죠?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요점의 y좌표랑 요점의 y좌표는 대입하면 나옵니다. 자, 그럼 넘어가 볼게요. 38번 보세요, 여러분. 1차 함수 못 그리면 연속 확률 변수 못 풀어요. 1차 함수 못 그리면 큰일 납니다. 자,
이거는 영원히 너희들 고통받게 할 거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y는 x라고 하면 건우야 어디를 지나는 애지? 0,0을 지나는 애야. 기울기가 1인 친구죠. 그래서 x가 1이었을 때 아마 y 값도 누구였을 거다? 1이었을 거다. 그럼 1부터 2까지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y절편 2잖아요. x 대신에 2 대입하면 0 나오죠? x절편 2예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함수에서 얘가 원하는 것은 2분의 1부터 2까지의 넓이예요. 그럼 전체 1이라는 넓이에서 뭘 빼주면 돼요? 얘를 빼주면 되지 않을까요? 금방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넘어가서 39번 한번 볼까요? 39번.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그랬어요. 확률 밀도 함수가 kx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0부터 2까지가 있고요. 2부터 4까지가 있어요. x가 2일 때 2k라고 합시다. 얼마인지 몰라요. x가 2일 때 2k 맞고요. 4일 때는 0 나와요. 이렇게 생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분의 1을 했을 때 곱하기 2분의 1 했을 때 얼마 나와야 돼? 이 전체 삼각형의 넓이 얼마 나와야 돼? 전체 사건의 확률이기 때문에 그럼 k가 얼마다? 4분의 1이다. 그럼 얘가 얼마예요? 2분의 1인 거죠. 얘가 원하는 게 뭐야? 1부터 3까지 1부터 3까지 또 전체 영역에서 여기랑 여기 넓이 빼도 될 것 같은데 그치? 아니면 얘를 기준으로 지금 좌우 대칭인 형태니까 얘의 넓이 구해서 뭐 곱하기 1을 하셔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 다음에 40번 40번만 하시면 41번도 할 수 있지 않을까. 0부터 2까지 정의된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2입니다. 여러분 이 넓이 얼마 나와야 돼요? 1 나와야 돼요. 그럼 여기가 얼마여야 됩니까? 2여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지 1이어야지 1이어야 되겠네요. 그죠? 아 그렇다면 여기가 2,1일 거야. y는 kx가 2,1을 지나니까 얘는 몇 x겠어요? 일단 2 넣고 1 넣으면 되잖아요. 2분의 1x라고 나올 거예요. k는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다음에 x가 1 이하일 때 그랬으니까 여기 넓이를 또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려면 이 점의 좌표를 여기다가 대입해서 얻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1번 보세요. 여러분 저기 이제 높이를 얼마인지 모르니까 선생님이 높이를 k라고 한번 넣어볼게요. 넓이가 또 얼마 나와야 돼요? 1 나와야 돼요. k는 2분의 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친구 그래프 어떻게 그려줘야 돼? 기울기가 얼마야? 기울기 얼마야? 4,0가 나와. 아니면 0,2분의 1이 나와. 그치? 기울기는 x가 4만큼 증가할 때 y 값이 2분의 1만큼 감소했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x 증가량의 분모야 마이너스 8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런데 y절편이 2분의 1이니까 y는 마이너스 8분의 1x 플러스 2분의 1이 되는 거지. 이렇게 해놓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겠죠. 됐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자 개념 정리랑